정원호 전 성동구청장의 경쟁력 어떻게 평가합니까? 요새 사람들이 다 주식에 관심이 있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큰 정치인들은 세 종류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코스피 지수를 뚫고 나오는 종목이 있습니다. 어제로 치면 이제 한미반도체죠. 쭉 다 파란불 들어왔는데 혼자 빨간. 그러면 사람들이 저 기업은 뭐가 있길래 지수보다 더 강하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뚫고 나오네? 네. 정원호 구청장이 그런 사람이죠. 아하. 왜냐면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저희가 거의 싹쓸이 당하다시피 했는데 그렇게 장세가 안 좋은 상황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보수도 좋아하니까. 이제 저희 당이나 진보 진영 전체가 안 좋을 때도 뚫고 나와서 개인 경쟁력으로 살아남는 그런 분인 거고. 네. 반면에 이제 코스피 자체를 들어 올리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전체를. 그러니까 뭐 주식으로 치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인데 이게 지난번에 자유한국당에서 상황이 안 좋은데 이준석 대표가 당선되고 지수 전체를 들어 올리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 정치인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지수와 연동됩니다. 장이 안 좋으면은 같이 주저앉고 장이 좋으면은 되고. 저는 오세훈 시장 그렇게 평가합니다. 장이 별로 안 좋았을 때 뭐 2020년 총선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처음 출마하는 고민정 의원한테 졌거든요.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시에 있는 지역구에서 처음 출마하는 신인한테 졌다. 장이 안 좋으니까 지는 거거든요. 반면에 장이 좋아질 때, 저희가 심판받을 때, 보궐선거, 지난 지방선거 이럴 때는 이제 당선이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은 또 본인의 이 국민의힘이 어려운 상황을 못 뚫고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쟁력으로 치면 지수가 안 좋을 때 그걸 들어올리는 사람이 무한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물론 앞으로 검증을 받아야겠지만. 그래서 저는 뭐 굳이 비유하자면 어제 한미반도체 같은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후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인물이다. 네. 김 대변인은? 저는 사실 정원호 구청장이 이렇게 뜰 거라고 되게 옛날부터 얘기했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래? 기자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네. 기자님들이 에이 이런 말 많이 하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 제가 다른 게 아니라 우선 예전 직전 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그때는 참패했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지방선거는 줄투표 경향이 있습니다. 네. 서울 광역단체장을 뽑으면 자기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도 같은 정당을 따라가는 소위 말하는 줄투표 경향이 있는데 성동구가 성동구청장 그러니까 지금 정원호 구청장이 그걸 깼더라고요. 물론 앞으로 혹독한 검증을 받게 될 겁니다. 지금은 단순하게 구청장이었고 그리고 성동구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물론 국회의원은 둘 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지만 거기가 민주당한테 호락호락한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원호 구청장에 대해서 별다른 검증 없이 현직 구청장이니까 공천을 쉽게 받았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는 다르죠. 민주당 자체적으로도 공천에 대해서 검증을 받을 거고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에서도 거세게 검증과 공격을 할 겁니다. 소위 말해서 지금 어느 정도 정원호 구청장이 이룩한 성동구에서 이룩했는 그런 업적에 대해서도 엄밀히 따져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숲을 조성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국민의힘에서도 날카롭게 협의경을 들이댈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원호 구청장이 방어할지에 대해서는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하 대변인 보기에 어쨌든 지난번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통령이 이렇게 SNS 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뜬 게 아니다. 네. 그걸 받아 안을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네. 그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뭐 그런 얘기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네. 이 정원호 전 구청장의 강점, 인기의 이 지지율 높은 걸 기록하는 그 비결 이런 것을 어떻게 봅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첫째는 보수도 좋아합니다. 보수도 좋아한다. 예, 그러니까 지난 지방선거 얘기를 했던 것도 그런 맥락인데 이분이 되게 뭐 진보적인 정책 이런 거를 해서 뭐 이렇게 떠오른 게 아니라 성동구가 한참 떠오르던 시기에 당연히 그 지역도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게 발생을 합니다. 네. 근데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니까 그거를 뭐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 뭐 진보 진영 이념으로 조정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부가 행정이 직접 개입해서 윈윈하는 방법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더 하게 하고 임대료를 어떻게 조정하면은 여기 행정의 어떤 인가나 권한을 통해서 뭔가 혜택을 준다거나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거기서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구의 어떤 민원이나 이런 걸 넣으면 합리적으로 평가해서 어쨌든 사업이 더 잘 되는 방향으로 가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보수에서도 좋아합니다. 근데 다른 후보들은 어떠냐면 민주당에 많이 연동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당론 따라 많이 가게 되거든요. 네. 정원호 구청장이 그만큼 확장성이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죠. 구청장이다 보니까 이제 뭐 국회에서 표결해가지고 뭘 할 일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행정 역량, 그 주민들과의 소통,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성동구가 아니라 서울 전체로 확장되면 어떨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더 눈여겨보고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점들을 계속 잘 어필하면 뭐 지금 같은 어떤 뭐 반응이나 이런 평가들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 대변인은 어떻게 평가해요? 근데 지금 방금 하은기 대변인 말씀이 다 전 100% 맞는 말씀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이제 약점으로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말씀대로 주민 친화적 보수분들이 좋아할 만한 정책을 했기 때문에 그 보수들이 인정할 만한 정책을 해서 인정받았지만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는 단순하게 행정만 하는 자리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게 많아요. 그렇게 되면 정원호 구청장의 정책에 있어서 민주당 지지자분들이나 진보 성향분들, 저거는 우리랑 안 맞는데 오히려 반감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네.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정원호 구청장 같은 경우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 봤을 때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실적과 성과 중심의 시정을 했기 때문에 세금 내는 시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말이 합리적이고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 과연 민주당의 고관여층, 민주당 강성 지지층한테는 이 발언이 어떻게 해석되겠습니까? 지금같이 양극화되는 정치화 상황에서 특정 정치인의, 그리고 특히 보수 진영의 정치인에 대한 평가를 저런 식으로 하게 됐을 때 이제는 오히려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라고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특히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서 정원호 구청장이 SNS에 올렸다가 바로 공격받았지 않습니까? 박주민 의원이 바로 공격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원호 구청장이 그 글을 내리고 수정도 하고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런 점,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현재로서는 정원호 구청장의 강점이었던 확장세가 이번 경선 과정에서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가 한 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실용성, 이 보수층도 포용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이 강점일 수도 있지만 약점일 수도 있다. 하 대변인은 내가 보기에 정원호 전 구청장의 최대 약점은 이런 것 같다. 그 측면에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뭘 하겠다는 게 없어요. 왜 서울을 G2로 만들겠다는 말입니까? 뉴욕. 그거는 이제 구호잖아요. 큰 그림이죠. 그건 구호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서울시장이 되면 행정 영역에서 뭘 하겠다. 혹은 뭐 부동산으로 예를 들면 어디에 뭘 어떻게 재개발을 하겠다. 뭐 어디는 어떻게 풀겠다. 지금 갈등을 어떻게 뭐 해결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죠. 지금 레토릭만 있는 거거든요. 구체적인 공약이나 의제 세팅이 안 돼 있어서 막 출마 선언을 하셨으니까 이제 뭐 나오겠죠. 아마 그런 것들이. 근데 그런 비전들을 제시했을 때 얼마나 현실성이 있고 얼마나 신선하며 얼마나 주민들의 공감을 얻느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경쟁하게 될 거예요. 아까 뭐 검증 말씀하셨는데 저희 당에서 네거티브 되게 조심해서 해야 되거든요. 네거티브 하는 쪽이 오히려 손실을 입는 경우가 너무 많았었기 때문입니다. 대선 때 이낙연 뭐 그랬고요. 지난번 전당대회에서도 공격하는 쪽은 오히려 박찬대 의원님이었잖아요. 그렇게 평가가 되잖아요. 그런데 뭐 사실 당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죠. 네거티브나 이런 것들보다는 어쨌든 정책 경쟁이나 뭐 이런 것들로 가야 되는데 가려면은 의제가 세팅돼야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보여주신 게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큰 약점은 중앙정치 경험이 없다는 게 제일 큰 약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국회에 가서 정책적으로 협력받아야, 입법적으로 협력받아야 될 것도 있고 예산적으로도 국회와 협력해야 될 부분이 더 많습니다. 더 나가서 국무회의 참석 대상자이기도 하거든요. 그 말인즉슨 그만큼 중앙정치에서 뭔가 많은 걸 해야 되는데 저희 당의 후보들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중앙정치 경험이 있고 저는 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이 4선 서울시장을 지냈지 않습니까? 경력정에선 충분히 풍부한 분입니다. 그러면 정원호 구청장 입장에서는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도 중앙정치 경험이 없는 거에 대한 많은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인가 질문도 많을 거고요. 더 나가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정원호 구청장한테 언론에서 묻는 질문은 서울시장과의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아니면 현재 성동구청에 대해서 뭐 행정에 대해서 물어보겠지만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 당내에서 강선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그런 질문도 나올 수 있거든요. 굉장히 정무적인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 답변이 과연 충분하게 준비될 수 있는가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아까 무기징역 나왔을 때 그 SNS 올렸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중도 보수나 보수 쪽에
이제 강성 보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보수분들은 납득할 수 있는 메시지였습니다만 네. 당장에 봤을 때 민주당 내 강경파 분들한테는 납득을 못하는 메시지였지 않습니까? 뭔 소리냐, 막 이런 그런- 식이죠. 바로 박주민 의원이 경쟁자인 박주민 의원이 바로 공격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센 공격에 정무적 판단에 의거한 거센 공격을 과연 정원호 구청장이 저는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네. 이게 뭐 평론가들은 잘 안 하는 얘기긴 한데 음. 서울 시민이거든요. 저도 그 네. 입장에서 하기가 좀 거스하긴 한데 음. 그 서울시가 정치 혐오가 굉장히 심한 도시예요. 그래서 그래서 중앙 정치 경험 뭐 그 정치적으로는 타당한 말씀인데 중앙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면 근데 중앙 정치가 지금 한심하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중앙 정치보다는 정치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바람이 불고 그런 사람들을 당선시켰고 저희 당에서는 정치인을 당선시킨 적이 사실 없습니다. 정치 혐오가 작동하는 동네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앙 정치 경험이 부족하고 행정 이런 부분을 내세우는 게 훨씬 더 플러스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민주당 그 다른 주자들의 이 정원호 정구청장에 대한 견제 이런 게 이제 본격화되지 않을까요? 김윤영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박주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아주 거세게 얘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분들도 뭐 나름 경력도 많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특히 또 언론 친화적인 분들이지 않습니까? 언론 인터뷰도 마다하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이용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 더 나아가서 만약에 정원호 구청장의 강세가 계속 지속된다면 네. 나머지 원내 의원들 세 분께서 단일화를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게 쉬워 보이지는 않지만 여론조사를 민주당에서 단일화를 제가 허용해 줄지 경선 룰상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단일화를 해가지고 원내 의원들끼리 그러니까 여의도 소위 말해서 여의도 정치판에서 단일화된 후보가 나왔을 때 그 파급 효과도 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하은기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치판의 혐오 특히 서울에서 정치판 혐오가 큰 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그거가 별개로 어쨌든 민주당 당내 경선이지 않습니까? 합종연행이야 뭐 정치인은 생물이고 예술이니까 뭐 언제든 열려 있다고 생각하는데 견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책 비전 가지고 논리적으로 해야 될 거예요. 저도 사실 선거 경험 캠프 결합이나 여기까지 실무자로 아니면 정무직으로 해서 대선 3번에 뭐 광역 한 2-3번 해서 여러 번 해봤거든요. 근데 네거티브를 해서 표를 획득한 사례를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뭐냐면 상대를 네거티브 해가지고 표를 깎을 수는 있거든요. 그 표가 일로 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거티브라는 거는 소위 비등비등한 때 하는 겁니다. 1% 차이 내고 뭐 5% 차이 내고 이럴 때 상대를 깎아가지고 내가 올라가는 것. 이게 가능한데 너무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네거티브를 하면은 나중에 그게 다 후가로 돌아오기 때문에 더 안 좋더라고요. 부메랑으로 온다. 네, 그래서 견제를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에 있는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네.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눈치 보여서 말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장 쓰레기 처리장, 소각장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서울에 어쨌든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나는 어떤 군지 모르지만 마포든 어디든 그를 설득하든 아니면 내가 표를 잃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서울 시민 전체를 위해서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그거 해야 된다. 당신 어떻게 생각하냐? 대답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유권자들이 보면서 평가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자질구레한 어떤 뭐 노선 투쟁 혹은 아니 노선 투쟁도 아니죠. 개파 투쟁 이런 걸로 가잖아요. 그 사람 제일 손해 볼 겁니다. 이재명 누구 편이냐? 이재명 대통령 편이다. 아니면 서울 시민의 편이다. 이 외에 다른 답안이 없거든요. 충분히 저는 그 말씀 또 맞는 것 같고, 근데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상대당이니까, 상대당 입장에서는 최소한 본선에 올라온 후보가 상처를 받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죠. 그런데 정책적으로 물론 가는 것도 늘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말인데, 선거 캠프를 뛰는 사람들은 실제로 막상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조급하니까요. 네, 조급하니까 하다 보니 네거티브가 나올 수밖에 없고, 특히, 어떻게 보면 지금 정원호 구청장은 중앙 경험이 전혀 없으니까, 나머지 후보 캠프에서는 더 조급하게 느낄 겁니다. 현실은 전 다르다고 봅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안 하는 쪽이 분명히 이득이긴 해요. 그런데 막상 가보면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게 어쨌든 뭐 앞으로 이제 어떤 판단을 할지 지난번에 아까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 나오고 나서 정원호 정구청장이 올렸다는 메시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박주민 의원과 아마 박홍근 의원도 그랬나요? 네. 뭐 이렇게 비판했을 때 또 당원들의 반응이 조금 그 비판한 사람을 또 비판하는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전 정원호 구청장 그 메시지 실수라고 생각하고 패착이라 생각하고 동의하지도 않지만
못할 말이냐 물어보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무기징역이냐 사형이냐 해서 무기징역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그 내란죄는 유죄가 나온 거고 그래서 나는 이거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생각한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나무라려면 그건 지금 당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길거리에 나온 사람들의 의지도 있는데 차분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지. 그걸 바로 공격하잖아요. 아, 저 사람들 기다렸구나. 그러니까 너무 또 시점도 빨랐죠. 기다렸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후보들이 만약에 저거 대응해야 될 거 물어보면 하지 마라. 그냥 당원들이나 다른 유권자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실 것이다. 저게 실수인지 아닌지. 근데 그걸 후보가 하면은 별로 좋지 않은 반응을 얻으니 그런 것들이 다 누적되고 학습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 김민정 대변인은 지금 민주당의 흐름으로 봤을 때 최종적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정원호 전 구청장이 될 거다.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가능성 여전히 크고 지켜봐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쪽에서 본다면 선택한다면 어떻게 선택할까요? 저는 정원호 구청장이 될 거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저는 사실 정원호 구청장을 예전부터 이렇게 좀 봤었기도 아. 했고 그리고 더 나가서 저는 하은기 대변인님의 분석 중에서 그걸 제일 정확하게 맞다고 보는 게 지금 서울은 정치적 혐오가 굉장히 크다고 저는 보거든요. 피로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서 정원호 구청장이 중앙정치 경험이 없는 것이 정치공학적으로는 공격의 대상이지만 일반 유권자들한테는 신선함으로서 다가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정원호 구청장이 강점으로 보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거기다가 물론 저희 당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오세훈 시장이 그러니까 사람들 각인에는 오세훈 시장이 계속 서울시장 오래 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을 가상의적으로 염두에 두고 뽑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하 대변인은 어떻게 봅니까? 이제 막 레이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까 제가 첫 질문에서 다른 후보들의 확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다른 분들도 충분히 확장력이 있어요. 뭐 인지도가 없어서 뭘 했는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닿지 않는 면이 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방송 나갈 때 소개해드렸지만은 그 전장년 시위한 현장 가가지고 설득 김영배 의원?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런 사람도 민주당에 있었어? 근데 저게 정치지 뭐 이러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걸 몇 번 보여줌으로 인해서 공격이나 견제나 네거티브보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스스로 찾아보게 하면 뭐좀 풍성한 그래도 경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예측합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이라면 정원호 구청장이 되는 거죠. 뒤집기가 판도 변화를 가져오기가 쉽지 않을 거다. 간단치 않습니다.